작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현진건 하면 너희 떠오르는 작품 없니? 이름 물어봤어요. 내볼까? 띄어쓰기까지 하면 완벽하다. 오모한 년? 야, 우리 다시 찍을까? 아니, 우리 이렇게 저급해질 수 없어. 너 답 알고 나면 얼굴 더 빨개진다, 이제. 근데 쌤 마이크 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다 들어가더라니까? 시켜주세요. 어? 아, 그렇게 나 정성 들이지 않아, 영상에. 어차피 우리만 볼 거라서. 그럼 다시 찍을 필요가 없죠. 다시 찍을 필요 없어. 그러네. 저까지 한테만 줬어요. 근데 어저께 다현이가 연락 왔잖아. 선생님, 고전 씨가 1 수업하실 때 자기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대. 갑자기 허로를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자기 그 영상 자기 좀 잘라주면 안 되게. 그래서 정말 다행히 남동고 똑같은 수업 있는 거야. 그래서 고장고 수업 지워버리고 남동고 걸로 올렸는데 정말 다현이가 이렇게 나온 거야. 짜란하고. 조심해야 돼. 무슨 기억이 그렇게 제가 그런 이거 빨리. 저까지 아, 뭘 걸어야 돼? 힌트. 근데 걸어도 못 보지. 혜안이 손목. 그게 없어요?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거 근데 앞글자 주면 다 나와. 그래, 그래, 안다니까. 아니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노력을 안 하네. 운수 좋은 날 현진건 거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 오늘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좀 신난 게, 1930년대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시인이 내가 누구 있다 그랬지? 그건 40년대. 20년대, 씨. 야, 어떻게 30년대에 쏙쏙 피해가냐? 다 알려줬는데. 나쁘지 않아. 좋아. 근데, 누구지, 너? 민재야, 요 사이로 그냥 와. 그렇게 백석 시인. 근데 내가 백석 시인하고 쌍벽을 이루게, 우리 요즘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이용학. 오늘 우리 이용학 시인의 시도 배울 거거든, 얘들아. 근데, 현진건 작가도, 1920, 30년대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많이 노래했고요. 또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화자가 등장해. 여기서 화자, 나를 얘기할 때는 이 나는 내가 항상 뭐로 해석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 민중 전체로 확대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우리 현대시 수업할 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일치의 현진건 작가의 실제로 현진건 작가가 기자였대, 얘들아. 그래서 기자여서 그 일제강점기 얼마나 열악한 현실에 우리 국민들이 놓여있었고 힘들었는지를 정말 잘 봤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설 안에 잘 녹여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되게 배우는 게 의미가 좀 큽니다. 항상 이 작가의 작품도 사실 이 작가들의 작품이 매년 수특에 빠지지 않고 나와, 얘들아. 어쨌든 사설은 여기서 이제 끊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 맞아. 내가 아까 전에 백석 얘기도 했고요. 이용학 시인 얘기도 했어. 오늘도 마침 할 거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두 사람 시의 공통점이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지? 다 뭘 할 수밖에 없었다. 유랑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우리 민족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나는 작가들. 특히 또 공통점이라면 사투리의 보고. 어마어마한 사투리를 많이 사용해서 향토적 정서를 많이 묻히는 그런 작가들이었는데 오늘 이제 현진건 작가의 이 작품도요. 제목부터가 뭐야? 고향이잖아, 얘들아.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시점이 독특해서 우리가 시점을 먼저 좀 잡아야 돼요. 이 작품은 일단 얘들아, 우리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 뭐지? 서술자. 서술자는 나가 등장할 거야. 근데 이 나가 그를 쳐다볼 거야. 그는 그러면은 우리가 뭐야? 관찰 대상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거는 몇 인칭이야?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주인공은? 그야. 그죠? 그죠. 여기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야. 이거 내가 왜 말하냐면 은근히 이거 선지에 냈을 때 주인공 나가 관찰 대상인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애들 다 그냥 쓱 넘어가오더라.
이런 거 내가 많이 봐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냥,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넘어가. 주인공 나가, 왜냐면 이 나도 못지않게 서술자로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얘들아. 이해돼요?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주인공은, 관찰 대상인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럼 자, 시작할게요. 이제 나가 글을 맨 처음 이제 보는 것부터 시작해. 근데 얘네가 지금 어디냐면, 기차 안이야. 이 기차 안에서 나가 글을 처음 봐. 근데 이거 배웠지? 안 물어볼게요. 자, 이 기차 안에서 이 사람을 처음 보는데 약간 위치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돼. 왜 기차 안에서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이걸 마주보고 앉는 그런 좌석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사람 4명이 함께 앉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내 일본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가 앉았고, 여기 나가 앉았고, 여기 중국인 앉았고, 요렇게 이제 마주가서 앉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상황에서 얘가 이제 얘를 보고 봤는데 얘가 엄청 시끄러워. 볼 수밖에 없어. 엄청 막 떠들어. 근데 이 사람의 복색이 되게 특이한 거야. 바지는 중국식인데 윗도리는 한국식이고 또 뭐는 일본식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외양을 우리한테 묘사를 해주는 이 외양이 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이 외양이 어떻다고 얘들아? 한, 중, 일이 다 섞여 있어. 이거는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과 이 사람이 살아온 자취를 우리한테 다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 거야? 한국에도 있다가, 일본에도 있다가, 중국에도 있다가. 어떤 삶이야? 2글자로 줄여봐. 아까 내가 뭐의 아픔? 유랑의 아픔이라 그랬잖아, 얘들아. 유랑하는 삶을 그대로 이 옷차림으로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얘는 어떤 존재냐면은 이 서술자는요,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그는 주인공으로서 뭐로 나와요, 얘들아? 유랑민. 아픔을 가진 그 유랑민으로 나와. 근데 내가 그랬지. 여기서 이 주인공은 누구로 확대 해석해도 된다고 얘들아? 이 유랑의 아픔은 얘만 겪는 아픔이 아닌 거야.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픔이었던 거야. 이런 일 겪은 사람 쟤뿐이야? 아니야. 많다라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한진권 작가도 그렇고 염상석 작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은요, 이것들에 대해서 지식인 계층들이 잘 모르고 있는 지식인 계층이 나와. 공감하지 못하는 지식인 계층이니까. 근데 그들이 얘랑 얘기를 하면서 그걸 막 알아가. 그 알아가는 장면을 통해서 독자도 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몰랐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되게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서술자는 지식인 계층이고, 얘가 있는데 엄청 모습도 이상하고 엄청 시끄러워. 막 얘한테 말을 걸어. 얘한테 말 걸려면 뭐 해야 돼? 일본말로 말 걸어야지. 근데 얘가 좀 시큰둥해? 얘한테 말 걸어. 중국말도, 부럽습니다.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성공했을 텐데, 그치? 자, 여기도 막 말을 걸어, 중국말로. 막 엄청 시끄럽게 막 해. 그래서 얘가 좀 싫었어. 근데 얘네가 막 시큰둥하니까 얘한테도 말을 걸어. 얘한테도 이제 말을 걸었는데, 얘는 이제 얘가 조금 싫으니까 대충 그냥 조금 불쾌한 티도 내고 그냥 대충 말을 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데, 처음에 얘가 이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끄럽고 복색도 이상하고 좀 어울리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좀 너무 속된 말로 내가 좀 너무 싸가지 없게 대답했나? 좀 기분 상했을까 하면서 뭐 어디서 오는 길이세요? 이렇게 물어봐. 지금 여기가 기차 아닌데요. 이 기차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했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나 지금 고향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딘 거야? 대구. 그의 고향은 고향은 대구인 거야. 대구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서울로 가는 중인 거야. 그 기차 아닌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지금 요 상황이 어디냐면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요 기차 안 여기까지 가.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커다란 틀을 가지고 있는 외화야, 외화.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이 외화라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액자 보면은 겉이 있고 그 안에 또 속이 있잖아. 그치? 그 속 이야기와 겉 이야기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 액자식 구성이에요. 요거 우리 표현사 특징 잘 잡아야 돼. 자, 기차 안에서 타고 가다가 그에게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대답해, 나 고향에서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얘가 신세 타령을 갑자기 쫙 늘어놓기 시작해, 얘들아. 이 사람의 스토리, 이 사람의 스토리가 요렇게 펼쳐질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스토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들아? 내화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그 사람의 스토리가 두 갈래로 좀 뻗어나갈 거야. 첫 번째, 그의 이야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뭐, 케이리 H군이라는 어떤 동네에서 태어나. 그냥 상관없어. 그냥 한국이겠지. 그지? 한국에서 태어나. 그래서 역둔토를 먹고 살아요. 역둔토라는 게 뭐냐면, 나라 땅. 땅은 없어. 가난하니까. 땅은 없는데 그냥 나라에서 빌려주는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아무래도 너희 그치 공공재는 싸 그지? 근데 개인한테 빌리는 땅보다 좀 넉넉하게 이제 받을 수 있었던 거야 돌려받는 게. 그래서 조금 그럭저럭 부자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이 동네 사람들 대부분 나라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작이잖아 소작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럭저럭 먹고 살았거든. 근데 뭐가 터졌지? 일제강점기가 터졌지.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문화 말살 정책. 그거 내가 말했잖아. 진짜 무서운 거라고.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겠다가 아니야. 우리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머리 자르고 말도 일본 말만 하게 하고 문화를 다 말살해버렸잖아, 얘들아. 그리고 또 그 다음 한 게 뭐지? 같이 한 게? 수탈이지, 수탈. 근대화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철로 깔았잖아, 얘들아. 그래서 다 우리 거 물자 수탈해 갔지. 그러니까 요거 맞지? 이거를 우리가 그때 뭐라 하냐면 동양척식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동양척식회사에서 이 한국 땅들 남겨놨겠니? 뭐 도로 깔고 전체 이 철로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남겨놨지. 그래서 이 땅이 누구 땅이 돼버려? 일본 땅이 돼버린 거야, 얘들아. 그리고 일본이 또 일본 개인한테 팔아버려. 그럼 얘들아, 이 나라 땅을 먹고 싸게 먹고 살던 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난해져 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나라 땅을 싸게 값을 치르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인데 희한한 게 생겨. 너희 그런 거 알죠? 지주가 있고 지주가 땅 주인이야. 근데 원래 이제 소작이 있어. 소작이 지주한테 땅 주인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이 중간에 마름이라는 계층이 있었어. 얘가 이제 관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세입자, 건물 관리인, 건물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얘한테만 돈을 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도 씨 돈을 떼가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구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돈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일본 땅 주인한테도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중간 관리인도 생겨 중간 관리인들한테까지 돈을 내야 되니까 여기서 먹고 살기가 어때요? 어렵지. 그래서 하나, 둘 이사해버려. 그래서 뭐가 시작되는 거야? 두 글자. 유랑이 시작되는 거야, 얘들아. 자이든 타이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서간도. 중국이에요. 자, 서간도로 가요, 얘들아. 어디라고? 중국. 근데 중국에서 얘들아, 봐봐, 너희 생각해봐. 내가 항상 말하지만 유랑은 왜 힘든 거야? 선생님, 이사 가는 게 왜 힘들어요? 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이사 가는 게 힘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해서 먹고 살지 엄마 아빠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안 힘든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거기 가서 뭘 먹고 살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일단 여기서 살기 힘드니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갔을 때 이미 거기서 땅도 내 땅은 없어, 얘들아. 먹고 살기 힘들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빠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4년도 안 돼, 여기 간 지 2년도 안 돼서 2년째 되던 때 아빠 돌아가시고, 그 후로 4년 안 돼서 엄마 영양실조에다가 병 걸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됐어요? 고아 됐어, 고아. 그래서 여기서 못 견뎌서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건너가요, 일단. 일본에서도 한 군데 안 있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돈을 좀 벌긴 하지만, 이게 젊은 나이기 때문에 막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또 못 모아.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래저래 고향이 그리워진 거야.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지, 한국으로. 돌아왔어. 근데 한국 어디로 돌아와요? 대구. 대구는 어디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야, 얘들아. 대구 고향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딱 돌아왔다는 얘기에서,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 나가 듣고 있지. 나가 여기까지 듣다가, 그래, 고향은 좀, 어때요? 고향에서 좀 아는 사람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고향이 아예 없어졌어. 왜 얘가 이렇게 도망갈 정도면 거기 있던 사람들도 거기서 못 산다라는 거거든, 얘들아. 아예 폐허가 됐더만, 무덤 갔더만 하면서 아는 사람도 한 명 못 만났어요. 아는 사람 한 명 만났어. 근데 요쯤에 얘가 뭐라고 하냐면
짜는 듯한 그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거 원래 제목이 이제 그의 얼굴이야, 제목이. 그리고 그의 얼굴을 얘기하면서 얘가 이제 술을 꺼내. 그의 사연이 어때요? 그 사연이 너무 안쓰럽잖아. 그 술을 꺼내서 먹는데 여기서 이제 술이 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 처음에는 이 부정적이었던 감정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얘가 어떻게 변해가냐면 연민으로 변해갈 거야. 근데 그 연민으로 변해가는 그 행위가 뭐로 드러나냐면 술을 주는 행위로 드러나. 아유, 한잔해요. 이 열차 탈 때 친구들이 술을 줬거든. 그래서 술을 줘. 여기서는 좀 디테일하게는 안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 술도 얘가 얘한테만 따라줘.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라고. 이해되니? 좀 스포할게. 나중에는 세 번째, 동질감, 유대감까지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여기서도 또 술이 등장해. 근데 이때는 술을 함께 마셔. 그러니까 아까는 술을 얘한테만 줬었는데 이 얘기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술을 함께 마시는 장면까지 등장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연민에서 유대감까지 이제 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추이를 잡아주시면서 저거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만났어요? 하고 물어봐. 근데 자 여기서도 중요한 서술상 특징 하나. 이거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 빨리 읽을 거야. 내가 지금 말했지. 너희 지금 순간 어땠어? 그의 내화 이야기 쭉쭉쭉 스토리 안에 빠져있다가 내가 순간 어떻게 했지?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나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뭐 했어? 물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고향에서 누구 만났어요? 이게 입체적 서술이야. 내화와 외화를 넘나들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서술 방식이 조금 달라. 여기 보면은요, 그의 이야기가 그냥 서술되어 있어. 그건 간접 인용인데 따옴표가 돼 있어? 직접 인용이야. 이것도 이따가 짚어 드릴 겁니다, 얘들아. 서술 방식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의 스토리였어, 얘들아. 그래서 고향에서 누구 만났나요? 했는데 누굴 만났어? 고향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아, 나 진짜 이건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 누구 만났어? 맞아. 아무리 수업을 안 들었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지. 맞아. 우리 셋지. 머나먼 얘기여가지고. 머나먼 얘기 없어가지고. 야, 자, 맞아요. 전 여친을 만났지. 그래서 이번엔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얘들아?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야기 안에, 자, 그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야기까지 우리한테 전달을 해줘, 얘들아. 그녀의 이야기는 뭐였어요? 서로 뭐 하려는 사이였던 거야? 결혼을 하려는 사이였어, 얘들아. 결혼하려는 사이인데 근데 갑자기 그녀가 온데간데 없어진 거야. 온데간데 없어져서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버지가 어디다가 팔아넘겼어? 유각에 팔아넘겼지. 유각은 이제 매춘하는 술집. 그쵸, 좀 너무했지, 그치? 이 당시에 근데 이게 또 흔한 일이었어.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있었던 일, 그녀의 인생에서 있었던 일들이 조선시대의 우리 민중들에게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는 걸 이 사실을, 이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녀도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그런 말이 오갔던 썸 탔던 여자였는데, 그리고 얘도 그게 꽤 만족하고 있었거든. 어느 날 없어져서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유각에 팔아 넘겼어. 고생길이 훤한 거지, 그치? 그러다가 병에 걸려요. 원래 이제 아버지가 돈을 받아갔으니까 이 여자는 빚을 진 거지. 이 술집 주인한테.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그 빚이 갚아지겠니? 안 갚아지지? 그래서 미친 듯이 계속 일을 해도 빚을 못 갚아. 근데 병이 걸리니까 그 술집 주인이 그냥 인신 써서 갚아준 것처럼 하고 내쫓은 거지, 사실은.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가 어디로 돌아와요? 대구로 돌아오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얘들아. 대구로 돌아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근데 보니까 얘가 그래도 일본말 몇 마디 배웠거든. 그래서 지금은 뭐 하냐면은 대구에 와서 일본 식모, 일본 집에 가서 이제 식모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라 잘 봐. 얘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얘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서로 지금 어디에 왔어요? 대구에 왔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재회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재회했는데 얘 모습 뭐 좋았겠니? 얘도 피폐했고. 얘 모습 좋았겠니? 피폐했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어땠을까, 모습이? 그냥 네가 겪어온 삶, 내가 겪어온 삶,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마치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뭘까?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시험 딱 끝나고 니네 반 분위기 있잖아. 서로 이렇게 딱 마주 봤을 때. 그 말하지 않아도 이 시험에 약간 패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해요? 일본 그 우동집 가가지고 우동 먹고 술을 한 10병 까고 서로 헤어지지 거기서. 근데 얘 묘사를 이렇게 하지. 머리도 다 빠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얼굴 표정을 얘기하면서 술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얘기 스토리를 듣고 그녀 스토리까지 다 듣고 이런 사연까지 듣고 나니까 유대감까지 형성하는 여기까지 내용은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얘들아 노래. 근데 그 노래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살짝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원래 무조건 선생님이 현진건의 이 고향을 수업하면 그 노래까지 해줘요. 근데 한 번도 그 노래까지 발췌해서 놓는 데를 본 적이 없어. 아마 지면 활용의 불편함 때문인가 봐. 선생님이랑 어쨌든 스토리는 다 이해됐죠, 얘들아? 스토리 다 이해했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만 다시 한번 찝어서 반복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디로 가나요? 우리 4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1페이지 얘들아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선생님 써놨고요. 파란색 글씨들은요. 여기 지금 서술자가 나라는 거 그다음에 관찰자 대상이 이제 관찰 대상이 우리 누구야 주인공이라는 거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중략 이전의 모습은요. 얘 내력을 보여주는 거. 기모노 밑줄 친 데만 볼게요. 기모노, 저고리, 중국식 바지, 그리고 말도 잘해. 얘들아, 분홍색 볼까요? 분홍색 뭐야? 처음에 흥미가 있었어. 근데 나는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했어. 그래서 처음에 얘의 어떤 감정치유는 어땠다? 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처음에 흥미라는 부분 약간 빼도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흥미가 플러스 느낌 아니야. 뭐야, 쟤는? 약간 요런 느낌이야, 얘들아. 플러스 느낌 절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불친절한 것 같아서 그냥 은근히 물어봐.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고향에서 오누마 하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야?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됐나요, 얘들아? 자, 공간 이동 보겠습니다. 공간 이동 노란색 따라오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디? K군 H 외딴 동네. 여기 뭐야? 대구 근처야, 대구 근처. 그냥 편의상 대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밑줄 친 때만 읽을게요. 역둔토로 개인 땅을 빌리는 것보다 조금 쌌어. 되니 얘들아?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다 뭐라고 써있어요? 일제치야. 동양척식회사 뭐였어요? 동척회사라고 줄여 말하기도 합니다. 얘들아 동척회사. 그냥 수탈을 위해 지어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동척의 소작료를 내고요. 두 번째 중간 소작인 아까 말하면 마름 같은 거예요 얘들아. 중간 소작인에게 또 뺏기고 보니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네는 점점 쇠진해 갔다. 됐니 얘들아? 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잘 봐. 지금 여기 보면은 선생님 봐봐. 앞에 봐봐. 그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따옴표가 있어 없어? 없지. 지금 이 부분은요. 대부분 다 지금 요약 제시를 해주는 부분들이거든. 특히 여기서부터 지금으로부터 9년 전부터 요약이 엄청 빨라지기 시작해. 그의 인생이. 자, 볼게요, 얘들아.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에 자, 괄호분.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느끼는가. 이거 되게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가요. 자, 이거 왜 써놨냐면 앞에 봐봐. 원래 앞에 봐.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원래는 보통 자기가 관찰하는 것에 대해 쓰기 때문에 보통은 객관적인 서술이야. 근데 그의 인상에 대해 조금 주관적으로 평가한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선생님 좀 써놓은 겁니다. 그는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어디로 갔어요? 두 번째 서간도 여기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갔어요. 근데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가니까 다 차지하고 있었고요. 아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자, 첫 번째 아버지는 병으로 더 죽었고요. 두 번째 4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에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아유 어머니까지 돌아가셨구만.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못 마셨구만. 이렇게 얘기하네. 하는 그는 문득 말을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로할 말을 몰라. 그래서 그냥 분홍색 중요하죠? 정종병 막의 술이죠. 빼서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근데 여기서는 벌써 이미 마신 거야. 중력 부분에서 원래는 먼저 얘한테만 이제 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같이 나눠 마신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마이너스 감정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게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부모 잃은 땅에,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에
오래 머물기 싫었어요. 그래서 신우주로, 안동현으로 이제 북쪽에 있었죠. 어쨌든 북쪽에 있다가 구주, 탄광, 대판, 일본으로도 갔네요, 얘들아. 그러다가 거기다가 어디로 가요? 노란색 쫓아와. 고향을 돌아보고 어디로 올라가요?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앞에 봐. 고향을 돌아보고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어디야? 기차 안에서 얘를 만난 거야. 됐니, 얘들아? 네, 이렇게 연결.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고향에 가시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탄식했다. 자, 여기까지가 뭐야? 아직 남자 얘기 안 끝났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예요? 고향의 통 없어졌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없더만.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게 뭐야? 그의 과거 내화 스토리와 외화 스토리가 지금 넘나들고 있는 부분이야, 얘들아. 이해됐죠? 이게 입체적 구성이라는 겁니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계속할게요. 그럼 다 폐동이 되었습니까? 우리 살던 데도, 아유, 터만 안 남았는기요. 하면서 막 얘기하고 짜는 듯한 목소리는 높아졌다. 서러움이죠. 자, 니은 파트 읽을게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한 그래도 100여 집이 있었는데 10년도 못 돼서 이렇게 다 없어진, 이거 믿기지 않는 거, 어이가 없는 거지.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 멀거니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켰어. 가슴이 터지더만 터져. 하고 디귿 중요합니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얘들아 누구의 얼굴이라고? 야 이게 원래 그 전에는 계속 그의 얼굴을 보았다야. 근데 그의 얼굴이 말이 지금 바뀌었어. 누구의 얼굴? 그래서 내가 그를 누구로 확대 해석해도 좋다? 민중으로 확대 해석해도 좋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이퀄 일제치하 고통받는 민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이스. 자, 얘들 이거 글씨 알아볼 수 있겠니? 자, 우리 규찬이가 초록 색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거기 말고 내 필기요. 글씨 알아보나 궁금해서요. 일제치하 고통받는 민주의 전형적인 오케이, 됐어요. 다 알아볼 수 있겠죠, 얘들아? 요렇게 해서 살짝 나도 요 프린트로 보니까 살짝 불안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자, 그래. 이번 길에 그럼 고향에서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아예 하나 만났지. 단지 하나. 친척 됩니까? 아니야. 좀 까닭 있는 사람인데, 까닭이 뭐야? 나랑 결혼할 뻔한 사람인데, 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남자 이야기였고, 이제 누구 이야기 시작하려는 거야? 여자 이야기. 가지가지. 자, 여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미출신대만 읽을게요. 그가 14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어. 탐탁하게 생각했다. 만족했어. 근데 17살 겨울에 벼랑간 없어졌어. 알고 보니 아빠가 20원에 유각에 팔아먹었어. 피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 이번에는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 될 뻔한 그 여자와 마주쳤어. 야, 밑에 각주 걸려 써있죠? 걸려는 그냥 그녀 정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남자는 보통 걸자라고 하는데 그냥 그녀 정도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연 끝에 이 여자가 이제 나온 거야, 얘들아. 이 여자의 썰이었어요, 얘들아. 자, 계속할게요. 앞만 변하기로 어찌 그렇게 변했는데. 그 숨 많은 머리가 홀랑 다 벗겨졌어. 눈은 폭 들어가고 얼굴빛도 마치 그냥 병든 것 했어.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어요. 아니 눈물도 안 났어. 너무 얼척 없는 거야 둘 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둘 다 사연을 하는 거야. 나 근데 여기서 딱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 요 장면에서 내가 딱 생각나는 시인이 이용학 시인이야. 그래서 내가 사실 이거부터 하고 이용학 시인의 시를 나중에 하려는 건데 오늘 시는 아니야, 안타깝게도. 이용학 시인의 시 중에서 전라도 가시네라는 시가 있어. 그 전라도 가시네가 뭐냐면 이용학 시인도 이게 있어. 막 돌아다녔단 말이야. 근데 화자도 거기도 러시아에 유랑을 하다가 막노동하는 거야. 노동에 지쳐서 술 한잔 하려고 피폐해져서 술 한잔 하려고 바에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나와. 종업원이 나오는데 딱 봐도 한국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어디서 왔어? 했더니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버리는 거야. 얘는 함경도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내용이거든. 그게 약간 요 부분을 너무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오늘 이용학 시인의 시도 마침 해야 돼서 오늘 이거부터 한 거예요. 전라도 가시네라는 작품. 그 내용만 살짝 기억해놔도 나중에 혹시 보기 텍스트로 나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들아. 거기서도 그래. 서로 긴 말 안 해도 알아. 자, 계속해 볼게요. 눈물도 안 나와. 일본 우동집 들어가서 둘이 술만 한 10대 병 때리고 헤어졌어.
가슴을 짜는 듯한 괴로운 한숨만 내셨어. 아니, 이야기를 다 하면 뭐해.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잡아봐. 아까 전에 했어. 그냥 술 나눠 먹고 했는데 우는 건 얘만 울었는데 나도 이제 쓴물이 난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유대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대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거의 전문 다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거의. 근데 이 뒷부분에 이제 얘네가 노래를 불러 이제 막 취기가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신민요라는 부분인데요. 선생님이랑 그 신민요는요. 여기 지금 까만색 박스 보이나요, 얘들아? 까만색 박스 1번 문제 왼쪽 사이드에 내가 갖다 놓은 거 보여요? 네, 거기 읽어볼게요. 벼썸 나는 전토는 얘들아 벼가 나는 전토야.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은 신장로가 되고요. 신장로가 뭐야? 기찻길 된다고. 일본이 수탈해 가려고 철로 깔았다고. 됐니 얘들아? 말마디나 하는 친구.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거야.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이 신념이 있는 친구가 신념 있는 친구. 신념 있는 친구들 어떻게 된다고? 감옥에 갇힌대. 이해됐죠? 담뱃대나 떠는 노인.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뭐야? 노인이니까 이게 늙은 세대지. 늙은 세대는 뭐야? 앞에 그 고난을 겪은 세대들. 그 고난을 겪은 세대들이 다 이제 죽어가는 거야. 그 역사가 다 잊혀져 가면 큰일 나는데. 인물 좋은 계집은 술집으로 팔려가고요. 이런 노래가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떠들는 민요라는 거야. 민요. 민요는 보통 어떻게 만들어져요? 생활상이 진솔하게 반영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이 민요가 보여주는 생활상, 이 의미, 선생님 거기다 써놨어요. 당시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제시해주고요. 현실 비판과 풍자의 작가의식을 보여주는 노래다라고 선생님 필기를 해놨습니다, 얘들아. 자, 질문. 학교에서 할 때 이거 신민요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다에 귀찮이 손목. 해줬어요? 네,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더라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이번에는 여기를 좀 볼게요. 얘들 다 이제 봐봐. 원래는 내가 요 시를 할 때는 요 해제 박스부터 하고 작품을 했잖아. 이제는 소설인데 요거 싹 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말 있으면 안 돼. 요 까만색 박스, 빨간색 박스에서 이해 안 되는 말 있으면 안 된다. 자, 까만색 박스부터 할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발표가 원래 되었어. 나중에 제목이 바뀌었어. 근데 일제 수탈 때문에 농촌 공동체가 황폐해진 20년대 조선의 상황이고요. 서술자인 나각 관찰자고요.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그가 누구예요? 주인공. 모르겠으면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떠도는 그의 얼굴이 일제강점기 고통받는 조선 민중의 전형적인 얼굴. 그래서 원래 제목이 뭐였다고? 그의 얼굴이었어요. 그에게 연민과 동정, 유대감까지 느낀 부분. 자, 정서의 추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액자식 구성이었고요. 자,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고발하는 사실주의 경향. 그러니까 뭐야? 사실주의라는 게 뭐야? 앞에 보세요. 이런 걸 몰라. 얘 스토리를 쫙 듣고 나니까 하고 알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근데 그건 독자도 마찬가지 효과라고. 이게 사실주의라고, 얘들아. 이해됐나요? 자, 계속할게요. 결말 부분에 신민요를 삽입해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해설을 했으면 신민요는 왜 안 나왔냐고. 자, 그다음에 빨간색 박스 읽겠습니다. 외화. 나는 대구발 서울행 기차에서 기이한 옷차림과 행동을 보이는 그와 우연히 마주앉게 됐는데 얘 분홍색 중요한데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못마땅해서 외면하려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 내화, 그의 파랑만장한 유랑 이야기를 듣더니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해서 함께 술을 마셨다라는 거. 이해됐나요? 정서 추이 잘 잡아두죠. 그리고 외화로 돌아와서 다시 술을 마셨다라는 거. 하지만 중간중간 우리 입체적으로 넘나드는 구성이 있었다라는 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빨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1번 문제의 포인트는요. 사회문화적 맥락 차원인데요. 사실 나는 사실 자, 사회문화적 맥락 차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에다가 내가 지금 회색깔 칠해놨어. C, D, E야. 나는 근데 요거보다 나는 이 문제로 너희가 얻어가는 게 A, B였으면 좋겠어, 얘들아. A, B. A, B가 나는 조금 더 탐나. 스몰 A. 나의 심리를 분석함으로써 그가 나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변하는 이유. 이걸 내가 분홍색으로 체크해놨지, 아까. 처음에는 마이너스였는데 두 번째는 뭐였어? 약간 연민하고 공감대 형성으로 바뀌었지, 얘들아.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여기 내가 일부러 안 써놨어. 왜 그랬을까? 얘도 같은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는 조선인이거든, 얘들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거라고. 우리 오늘 이용학 시인의 시도 이런 내용이야. 되게 뼈를 울려야 돼, 오늘. 자, 그 다음에 이제 B, 스몰 B 너무 좋아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직접 인용한 부분과 따옴표 없는 부분을, 따옴표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따옴표로 구분하세요. 나가 그것을 요약 정리한 부분, 됐나요, 얘들아? 네, 이렇게 입체적 서술과 또 하나, 얘들아, 요약 서술하면은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리 되지, 그치? 아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얼마나 빨리 전개됐어요, 얘들아.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전개된다라는 거. 나는 스몰 A, B가 너무 마음에 들어. 잘 알아두고 공부하시면 소스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나머지는요, 스몰 C, D, E는요, 사회문화적 맥락이니까 이거 외지적 감사. 이거 그냥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우리 이거 옛날 아기 때부터 많이 했었죠? 이게 뭐야? 작품. 을 누가 써요? 작가는 도구로 뭐 선이나 색으로 하면 미술이 되고 리듬이나 멜로디로 하면 음악이 되는 거고 언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관점이라 그랬어요? 표현론적 관점. 자, 그 다음에 작가의 생각은 어디서 들어와요? 사회, 문화로부터 받아와요. 반영시킨다. 이걸 누가 읽어요? 독자가 읽어요. 독자는 이거를 우리가 효용. 이게 원래 보람있게 사용한다라는 뜻인데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그냥 치환해서 그냥 공부하셔도 돼요. 알겠죠? 보람있게 쓴다는 뜻인데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요거는 작품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요거를 무슨 관점? 내재적 관점. 나머지는 무슨 관점이에요? 밖에 있다 그래서 외부에 있다가 외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 문제에서 주는 포인트는 뭐냐? 요걸로 해석한 거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지만 저 스몰 A, B 같은 경우에는요. 작품의 서술상 특징 또는 인물의 감정 추이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성윤아 그래서 이건 둘 다 내적인 해석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하지만 C, D, E는요, 사회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외적인 부분.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C 가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노동 숙박시설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다. 자, 그 다음에 D, 작품 배경이 된 한국, 중국, 일본의 의복 문화에 대한 걸 찾아왔다. 왜 그랬을까? 자, 그 다음에 스몰 E, 착관에서 모르던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술까지 먹었다라는 거. 그 당시 사회 문화. 됐나요, 얘들아? 네, 요렇게 하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틀린 것만 갈게요. 2번에 3번이 정답이네요. 동양척식회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 말도 안 되죠. 자, 이게 개념이라서 문제가 다 쉽습니다. 자, 1번. 야, 동양척식회사가 그 운송 임무를 고향 사람들한테 맡겼다 이런 내용 없고요. 자, 동양척식회사 역둔토를 강매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아니지. 그거 가져갔기 때문에 얘가 먹고 살 게 없었죠. 4번. 고향 사람들에게 역둔토의 경작 자격 여부를 부여하지 않았다? 아니, 부여했어.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비싼 값에 했지. 자, 그다음에 5번. 회사 설립 이후에 그와 고향 사람들이 개인 땅 안 했어요. 얘들아. 이거 말도 안 돼. 개인 땅을 지을 때보다 역둔토 농사를 지을 때 더 많은 소득을 받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손지였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틀린 거 고르기. 자, 요것도 리을 파트가 뭡니까? 리을. 눈물도 안 나왔어. 우리 그냥 둘 다 아무 말 없이 가서 눈물도 안 나와서 그냥 술이나 한 10대병 먹었어. 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부분 뭐야? 인간관계가 변질되었다? 아니, 얘네 인간관계 변질된 거 아니었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다 맞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현진건의 고양이였어요. 끊어주시면 됩니다.